무엇이라고 말했는데 왜곡됐는지를 설명해야죠. 그렇지. 왜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네. 그냥 왜곡됐다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김진표가 정말 말한 게 무엇인데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잘못 전달했니? 이걸 추궁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의 태도잖아요. 대통령실은 항상 그래요. 뭐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왜곡했어. 기만했어, 오도했어, 호도했어 이 말만 하지 실제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행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럼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왜곡됐다는 겁니까? 당신이 정확히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에게. 그렇죠. 근데 그 위에 하나도 그런 거 나온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답답해요. 우리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나온 왜곡했다 이거 한마디 가지고 쟤네 거짓말했나 보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2년 내내 해온 행동인데 이제는 김진표라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수박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오히려 보수적인 성격이나 색깔을 내보여가지고 요즘 더 문제가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 회고록을 써서 내면서 써서 낸 것이 어떤 식으로 왜곡됐다고 우리가 솔직히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감싸주려고 조금 축소해서 썼겠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지 이걸 왜곡해가지고 대통령이 음해하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사실 안 보이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치 뭐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듯이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그때 대통령 뭐 일주기 추모 행사 때 서울 광장인가 거기서 유족들이 좀 오세요. 저희와 함께 추도해 주세요 했을 때 어디 가서 했어요? 자기 어렸을 때 그 교회 무슨 무슨 교회더라?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성북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봤어요. 따로. 네, 따로. 예배를 봤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공사를 막 하고 있어가지고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딴 교회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 나 여기서 하겠다. 나 어릴 때 다녔던 교회다 하고 그냥 뭐 다른 예배가 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게 그 긴급하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슨 뭐더라? 제가 그래서 오늘 기억을 해봤어. 여기 검은 그 조이 리본 있잖아요. 네. 근조 리본. 그거 근조 글자 안 보이게 거꾸로 달았죠 그때. 이상하잖아.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는 왜 머리에다가 이렇게 시꺼멓게 왜 칠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러시더만요. 젊은 분이 왜 그래요? 그때 그래서 한창 얘기가 돌았었어요. 무슨 그게 뭐 미신의 사주다, 미신 뭐 천공이 그렇지. 뭐 어떻겠다, 뭔가 뭐. 천공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태원 참사가 뭐가 도와준 거다 윤석열 대통령을. 네네. 이제 그런 음모론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국민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게 아까 대통령 경호 문제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수 있다. 그 가능성도 있다 했지만 대통령 경호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겠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냥 졸속으로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더니 본인이 제왕적 대통령 탈피했으니까 제왕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를 계속 보이니까 국민들은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이거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러나 천공, 그러니까 도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경호 문제에서 이태원 참사까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경 문제까지 다 이어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그 오창희 국장님 이게 어디서부터 이 인식이 잘못돼서 이렇게 출발이 된 걸까?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뭐 첫째는 유불리만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생각하는. 그 다음에 그것도 객관적인 뭐 지표를 가지고 하거나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면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즉흥적 즉자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의 심리, 전 뭐 심리학 전공자는 아닌데 심리 기저에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감옥에 보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이고 되게 일탈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뭐 하는 나라냐면 헌법 전문에 나오는데 우리들과 우리들 후손들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제일 먼저가 안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뭐 그다음에 뭐 재산도 지키고 뭐 여러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 자유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자유도 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안전해야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 159명의 안전이 결정적으로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당일날 밤에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저도 부모로서 우리 애들이 안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네, 사람이 그냥 다 이태원에 놀랬죠. 있냐 이것만 네, 확인하고 네. 싶은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죽은 애들한테 또 미안하고 아이고 나도 내 자식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전 국민이 이런 트라우마를 아직까지 갖고 있고 그 희생자 유족들은 어떻습니까? 애 앞서요 보낸 부모들은 그다음부터 살아도 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가 자기가 그러니까 쉽게 그냥 빠져들 수 있는 거 이상하게 이태원에 왜 왔어? 재미도 없는데 술집도 별로 좋은 데도 없는데 자기 가는 술집이 없는 거죠. 이태원에 젊은이들 가는 음식점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건데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이 그냥 뭐 동네 반장이나 이장이어도 사실 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뭐 동창 회장이어도 크고 그런데 개인의 일탈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결정적으로 왜곡되는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네. 그래놓고 더 끔찍한 거는 뭐였냐면 그때 부검한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 마약 검사를 했다는 게 제일 저는 기분이 그래요, 나빠요. 그래요. 마약 네. 검사하면서 특히 뭘 같이 했느냐 카드 사용 내역을 같이 한 거죠. 혹시라도 카드로 마약을 샀을까 봐 뭐 했을까 봐 아니 그런데 왜 가냐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런 데 가가지고 좌파 언론에서 그들을 그쪽으로 몰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약 검사를 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마약을 하라고 그러면은 좌파 언론들이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거기 모여가지고 뭔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끔찍한 결과를 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그러면은 본인들이 마약 수사하려고 사법경찰을 거다가 집어넣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는데 마약쟁이를 몰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부감할 때 그렇게 모욕을 줘놓고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 달 사건 일어나고 나서 한참 뒤에 일이잖아요. 뭐 한참은 아니겠지만. 한 달 좀 넘었어. 네, 그러면 그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부터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쌓이고 이 부감하는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인식 수준이라고 좀 전에 물어보신 게 전체적으로 보거나 큰 틀에서 이걸 사고하지를 않아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한테 말해주는 사람들의 시각만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근시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구구 유튜버들이 하는 음모론적인 사고방식에 딱 틀이 박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나면은 뭐 제가 뭐 어찌됐건 알려진 사람이고 또 뭐 시사 프로그램도 오래 했고 그래서 그러한 유족들을 만나볼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아이고. 이태원 참사 그 유족들도 제가 대학로에서 그분들이 횡단보도를 이쪽에서 서 계시다가 같은 옷을 입고 네네. 우리 아이들 이 참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서 계시다가 불이 바뀌면 저쪽으로 또 가서 또 저쪽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 유족들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방송에서나 언론에서 그 유족들의 이 이태원 참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자꾸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듯이 자꾸 얘기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유족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가 믿기질 않는다.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사과해라. 사과할 일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래서 유족들이 마음이 고우셔서 그런 거죠. 네. 대통령 그만둬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반복적으로요. 오송 참사도 그랬고 또 뭐 최근에
이주 노동자들 죽고 이런 것들 봐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 기능이 멈춰 있잖아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희생자는 다른 우리 동포였고 또 이주 노동자였지만 오늘은 또 누가 희생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남북 관계는 굉장히 극도로 악화되어 있고 풍선은 날라오고 이러다가 서로 포 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종사할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런 사람이면 그만둬야죠. 사과가 아니라. 의장님 뭐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는 지금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 하나를 더 붙이면 이 사람 철저하게 금수저 엘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59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자식들인데 이걸 봤을 때 그래도 슬퍼하게 해서 노력이라도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면피하고 어떻게 책임을 돌리고 이럴 연구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해로 반지하가 침수돼 갖고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현장에 갔을 사진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라도 재밌게 구경하는 듯한 자세로 그 표정으로 그 말투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롱에 가까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홍보 영상으로 썼어요 그거를. 네. 우선 아주 쓰고 본인들이 계시는 그렇게 했어. 네. 그 홍보를 했는데 말도 안 되니까 정무적 감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려는 노력조차도 안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우리 오창익 사무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통령으로서 과연 이래도 되냐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능하고 국민들한테 연민과 국민들을 아끼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냐 이런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조 선생님한테 오늘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서울법대 간 친구들이 다 이러냐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못해요. 완전 매장당하고 친구도 한 명도 없고. 근데 저는 이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다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교수 아들인데 그게 뭐 얼마나 금수저겠어요. 뭐 물론 자기 또래들보다는 그래도 평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산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저는 일탈이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나쁜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가능할지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서 계속 뭔가 기대야 되는데 실제로 뭐 지지율이나 어디나 뭐 국민의힘이나 어디 기댈 데가 별로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희한한 얘기, 자극적인 얘기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구에 무슨 서문시장에 갔을 때 했던 얘기예요. 난 여기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시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국 어디 가도 힘이 나야 돼요. 그렇죠. 국민과 함께 하는 곳이라면 그렇지 않거든요. 특정한 곳에 가면 힘이 나고 특정한 곳에 가면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답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제가 한편 이 얘기만 한번 하고 이 얘기는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은 초록이 동색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이태원 참사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낸 걸 봤다. 나 그 말 신뢰한다.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을 것이라고 전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하잖아요. 단호한 입장을 무슨 대통령실에서 단호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 냈습니까? 왜곡됐잖아요. 왜곡. 근데 왜 충성 이거 아니, 그러니까 뭐 반윤 한마디 해줘야 되니까. 자기가 안 그러면 욕먹으니까. 반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윤이냐 저륜이냐 비윤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반윤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록은 동색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쟁점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단호하게 반대했고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물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 전과 달리 뭐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또는 조국 대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난 정치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이전과 달리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게 약간 화장 정도로 고친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가 있는 건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여태까지는 뭐 그런 징조는 거의 안 보입니다. 아니 이런 데서 바른 소리를 그렇죠. 해야죠. 중요한 그래야 쟁점이죠. 반윤이죠. 네. 그래야 반윤입니다. 이 사람 그죠? 지금 반윤으로 돌아서면 큰일 나요. 자기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함부로 반윤 행동을 할 수는 없고. 지금 반윤이라며요. 아니, 그러니까 함부로 반윤의 행동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친윤인 것처럼 행동할 수도 없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래서 거예요. 어떻게 당을 이끌고 갑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속이 터지니까 요즘 국민들 목소리가 아주 심상치 않아요. 뭐 본물 터진다? 그런 것처럼 뭔가 세차게 쏟아져 나오는 느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50만 명에 가까워졌어요. 이게 이르다 100만 되겠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청원이 진행되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제가 뭐 함께하는 카톡방 같은 데서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들도 알게 되고 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특히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뉴스를 많이 보거나 뭐 여론 형성에 소위 얘기하는 고관여층에게는 익숙한 현안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아직 전파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네. 그런 상태에서도 50만이 넘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신호고요. 만약 이게 널리 알려지잖아요. 이렇게 오늘 방송도 동시 접속도 해주시고 나중에도 봐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뿌려주시고 하면 저는 뭐 100만, 200만 넘는 거는 너무 금방일 것 같고요. 그건 주말 안에라도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걸 하면 국회에서 뭔가 화답을 해야 된다. 요이 땅, 내 의사는 어떠냐. 난 지금 멈추는 거다. 라고 말할 국민들이 뭐 1000만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